황당하지. 저는 사실 뭐 계속 해외 프로젝트였으니까 그때도 아마 해외 프로젝트 수집 활동이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저기요 뭐 하나 내는데 건축 담당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말고 계속 갔어요. 두요. 그게 끝이에요. 당선되면 하신다. 네, 근데 나중에 와서 됐으니까 이제 하시면 된다고. 뭔데? 그래서 이제 펼쳐봤더니 이게 이제 DR 콩고 박물관이고 출장을 8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어디 있자고 봤더니 지도에서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남쪽에. 저는 그 시점까지 지구의 남반구를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적도 밑으로. 여길 왜 나를 껴넣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냈고. 그 당시에 이제 건축이 아닌 다른 공부를 좀 했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참여 관찰자,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그런 관찰 방법이 있었어요. 논문 쓰는 방법 중에. 그래서 내가 참여 관찰자로서 아프리카 땅에 한번 있어봐야겠다 해서 가게 된 게 이제 콩고 박물관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참 기회가 좋은 게 주어진 거고요. 관찰 정도로 하신 게 아니고 막 안에 들어가서 좀 지지고 볶고 다 좀 살아봐야겠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는 이제 CM사로 선정돼가지고 심사하는 데를 들어갔었어요. 그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이제 그냥 옵저버 자격으로. 그래서 판넬을 제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출했던 회사가 하나는 너무 황당한 그림을 그려갖고 정리만이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런 안이었어요. 내 기억에 약간 석양 배경으로 해갖고 이렇게 딱 투시들을 넣어놨는데 신선하고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슬쩍 물어봤지. 그 전문가한테 이제 그게 다 이제 회사 이름은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안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살짝 얘기해 주시더라고. 정리만이라고. 그래서 근데 좀 특이한 게 보통 메인 그 투시더 컷을 저렇게 정면샷을 잘 잡진 않아요. 코너를 잡든지 두드러진 부분에 어딘가 있는 걸 잡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이 그 수장 거 빼고 이쪽 건물에 거의 좌우 대칭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려면 사실은 정면으로 잡는 게 제일 좋아서 그리고 중앙에 중심성이 있는 회랑이 있기 때문에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어필을 잘 했죠. 계획은 너무 좋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어. 넌 버틴다라고 내가 표현하는데 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림이 뭐든지 그 목표점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림이 참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버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상 설계 때 제출한 그 안이 거의 95% 이상 유지가 됐고 제일 아쉬운 건 색감이 바뀐 건데 벽돌이 현지 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붉은 빛으로 된 벽돌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게 적용이 된 거 말고는 거의 다 적용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현상 설계 때 생각했던 어떤 개념이라든지 방향성, 공간에 대한 이해 그런 게 다 살아있죠. 현재 살아있고 제가 출장 가서 이제 발주처 그 콩고 민주공화국 문화부 또 박물관 측, 박물관장, 문화부 장관급들도 만났던 것 같은데요. 그쪽 현지인들은 됐고 더 크게 해줘. 이게 이제 제일 큰 그 저희한테는 위험 요소였거든요.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1,500평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데 땅도 작죠. 국립박물관이고 지금 저기 창고 같은 수장고에 유물들이 넘쳐나는데 여기다 어떻게 다 넣느냐. 안 된다. 2배로 해주시오. 그런 요구가 처음부터 이게 빗발쳤는데 지금도 제가 고마워하는 게 그때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코이카 건축 전문관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출장 때 문서를 하나 준비를 한 거예요. 이 현상 설계 안에 대한 설명과 면적을 명기한 다음에 이걸 끝까지 유지한다. 그리고 문화부 장관, 뭐 박물관장 서명란이 있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서명란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게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수원국의 담당들 뭐 결정권자들이 쥐고 흔들면 힘들어지거든요. 그 설계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면적을 딱 끊어버린 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지가 잘 된 거죠. 결국은 나중에도 박물관 이제 크기가 작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작을 수 있어요. 작아요. 예, 실제로 작고 그 현재에 있어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뭐 기계나 어떤 장비나 뭐 그런 거 좋은 거 갖고 있고 싶고 큰 거 갖고 싶고 가장 최신 모델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선진국 사람이나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도 좀 뽀대나고 제가 뭐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막 큰 그거 뭐 다 갖고 싶어 해요. 다 갖고 싶어 하는데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는 관리 능력이나 유지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런 인원도 없어요. 그걸 잘 운영하고 그런 조직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신경 써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게 참 그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큰 걸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또 원하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유물 중에 많은 거의 한 90% 이상을 유럽 특히 벨기에에 엄청 많이 가 있고요. 저는 심지어는 캐나다 퀘벡에 그 가족이랑 잠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 맥길 대학 안에 있는 대학 박물관에도 콩고 유물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그렇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반환받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박물관 개관식 하는 날도 대통령이 자기네 그 벨기에에 정식 요청한다. 자기네 유물 우리 박물관 생겼으니까 반환해 달라. 사실은 공간도 없지만 그런 요구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박물관을 잘 유지 관리를 하면 그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반환할 수 있는 가능성.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시작할 수 있는 뭔가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 ODA 사업 중에서 가장 최초고. 실제로 이제 그 DR 콩고 사람들이 박물관에 와서 보고 특별히 어린애들과 청소년들은 많이 단체로 그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느낄 것 같아요. 코이카 홍보만 조금 잘하면 한국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거를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돈을 내서 지어줬을까? 그 마음을 당연히 느낄 것 같고 어쨌든 국립박물관이니까 그래도 그렇죠. 적절한 규모의 박물관을 일정한 시기에 제대로 완수를 해낸 거거든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코이카 처음 킥오프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앞에 이 담장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다 없애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없애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완공되고 사진 찍으면 이게 가려가지고 뒤에 건물이 안 보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문이 막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현상 설계에 참여해가지고 안을 직접 만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 과정을 쭉 밟아가면서 항상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방어를 한다는 게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먹히니까 뒤에 또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기님이 얘기한 지역적이라는 거, 버네큘러라는 단어가 굉장히 미묘한 단어고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흔히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 건축은 버네큘러하다고 말하려면 많은 얘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이란 말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이 콩고 박물관이 정말 버네큘러한 작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림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정림이 작품을 내서 완공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다 투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버네큘러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건축의 코드는 조금 그 지금 말하는 그런 지역색이라는 게 그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거기에다가도 다 뭐 유리 건물 많이 짓고 근데 사실은 유리 건물은 우리는 유리 건물 다 전기로 다 비용으로 다 때우잖아요. 사실은 에어컨디션이나 다 그걸로 커버하는데 거기 아프리카에서 투명성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건물들은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투명한 유리 잘 안 써요. 그냥 다 거의 좀 썬팅된 것처럼 그런 유리들 많이 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유리라는 소재를 안 쓸 수는 없지만 그 환경에는 안 맞는 거죠.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가 박물관에 좀 약간 평면 지붕이 오히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박공 지붕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더 많이 박공을 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 그 평슬라브다 보니까 슬라브 지붕은 이 그 비에 많이 그 좀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많이 약하고 그 디자인이 그 적정하지 않았나. 오히려 더 과했어도 괜찮았겠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제가 참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건축가는 아니면 뭐 CM이 됐던 감리자가 됐던 어떤 경우가 됐던 자기가 지은 집에서 잘 안 살잖아요. 떠나요. 다 끝나면은 준공하든지 뭐 하고서 떠나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 1년 동안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무실 이제 코이카 그 사무실 해갖고 하나가 있었어요. 한 구퉁이에 저기 유리 그 다음에 중정에 있는 그 회랑 그 또 투명 월 그 다음에 최외곽 그 펜스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그게 다 밖까지 이렇게 해서 다 보이거든요. 조금씩 투명하지만 뭐 이렇게 보호된 그런 공간에 앉아 있는 느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갇혀 있다는 느낌보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그런 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 그 사실은 이중적인 건데 보안의 개념이 있고 근데 그거 말고 그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 고궁이나 가보면 회랑이 예. 있잖아요. 별다른 용도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건물의 영역성을 이렇게 규정해주고 그렇지. 밖에서 봤을 때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주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니까 안에서 봤을 때는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스크린처럼 이게 밖이 투영이 되는 거죠. 보호는 되지만 완벽하게 막혀 있는 불투명이 아니고 뭐 말하자면 반투명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디테일도 이제 연구를 해서 좀 바뀌긴 했는데 그 시공이 가능한 좀 쉬운 구조로 해가지고 투명률을 생각을 해서 이제 구현을 했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그 야외에서 전시를 할 때 전시의 어떤 벽면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뭐 박물관 운영팀이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회랑과 중정을 야외 전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구현이 돼 있죠. 그거 했잖아요. 야외 전시. 처음에는 건축하는 모습들을 좀 사진을 찍다가 왜냐하면 어차피 그 뭐 주간 보고 월간 보고 할 때 넣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좀 일하는 사람들을 좀 사람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찍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서울에 이제 그 어차피 이제 준공할 시점 되면 사람들 많이 오니까 출장단한테 부탁해갖고 액자랑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한 요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 회랑에다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 사진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 윤흥원님, 윤태웅님이 계세요. 윤태웅님. 연구전시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저 그 모형. 종이로 만든 모형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딱 그 사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간 그 사진을 보면은 참 그 스토리가 있는 그 전시하고 그것도 뒤에 사연이 좀 있는 게 이제 모형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설명할 때 모형만큼 좋은 게 없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건축주들을 좋아할 거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네. 파리 거쳐서 비행기만 22시간을 타야 되는데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무게를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무거워서 포장을 세게 하자, 튼튼하게. 그때 해화동에 정림건축 바로 옆에 목공소가 있었는데 치수를 다 재고 거기를 이제 도면을 그려가지고 부탁을 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넣고 뭐 충진재고 다 넣어가지고 제 생각에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이제 비행기에 실어서 가서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손이 돼 있었죠. 뭐 지진 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가서 사실은 본드하고 뭐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그 사진이라는 게 다 고치고 보강한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그 출장에서는 계속 들고 다니는 거죠. 무거웠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 갈 때마다 보고할 때마다 들고 다녔고 그리고 갈 때마다 거기 그걸 본 사람들 중에 콩고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거 두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가고 또 다음 장소에 가면 또 그거 두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 이제 안 된다 그러고 가서 결국은 거기 지금 메인 현재는 거기 있는 메인 거죠. 노비에 이렇게 그 단 만들어 가지고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위에다가 박물관에서 모금함을 만들어놨어요. 그 여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잘 쓰고 있죠 지금도. 네. 그 지금 이 콩고 국립박물관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예쁜 건물이거든요. 물론 정면에서 비례도 맞고 그 좌우 대칭이기도 한데 그 구글 사진으로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철학이 배치도에 담겨 있는 건물이라서 모형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않겠지만 그런 건물이고요. 뭐 배치뿐만이 아니라 야경을 보면은 정말 밤에 야간에 불을 다 켜놓고 이제 외부 그 등도 이렇게 다 켜져 있잖아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좀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석양 노을이 또 그렇게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런 노을에 그 막 조명 들어온 거야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뭐 일반 건물들이 다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맞아요. 잘 디자인되어 있는 그래서 그 디자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처음 토시도 같은 느낌이 안 나왔다고 사실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서울에서 정말 뭐 사람들이 한국 단어로 이역만리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떨어진 거리를 이역만리 그런 장소에다가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상상으로 온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현지 뭐 재료를 차용을 해가지고 좀 약간 느낌은 틀리지만 저는 가장 그래도 이상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출장 중에 한 번 이제 그 벽돌 시공하기 거의 직전에 그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벽돌들 몇 개를 이렇게 놓고 제가 갔을 때 말하자면 검수 같은 거죠. 어떤 걸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붉은 벽돌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누런 벽돌이어야 원래 의미대로 이렇게 될 텐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완전 빨간 거랑 좀 덜 빨간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장 덜 빨간 거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저런 노력들이 있어서 최대한 그 처음에 개념이 살아 있는 상태로 완공이 잘 된 것 같고요. 이 그 건축 공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운데 있는 중심축처럼 돼 있는 그걸 회랑이라고 해야 돼. 캐너피 같은 게 있어요. 정면 출입구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원래 설계 의도는 이 삼각형으로 돼 있고 밑에서 위를 봤을 때 매끈한 면으로 쫙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한 50m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운데 이제 틈이 있어요. 근데 이 틈이 유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뻥 뚫린 한 뭐 폭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5cm 정도 될 텐데 그래서 사실은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는 거고 당연히 이제 배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태양이 떠올라서 가운데 딱 뜨면 이게 거의 그 남북축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내려오는 빛이 이 바닥에 하얗게 선으로 쫙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구현이 되는. 그걸 이제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구조를 풀 때 캔틸레버에 보가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소가 덧붙여지면 또 거기에 마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잘 안 살게 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정림의 이제 구조 엑스퍼트이셨던 이장옥님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 단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엔지니어하고 같이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조협력사에 얘기를 해서 이게 통 슬라브가 된 거죠. 다른 구조 군더더기를 다 뺀 상태로. 지금도 이장옥님 그 엑스퍼트님한테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해결을 할 때 건축의 입장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걸 구조적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을 잡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보니까. 시공할 때도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잘 됐더라고요.
저희 또 스토리가 현장에서는 많이 있었죠. 한 번씩 오면은 다 준공될 즈음에 폼은 나왔으니까 마감은 안 돼 있지만 근데 보시고서 저거 왜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비 오면 어떻게 다 그러면 그런 왜 걱정을 하죠. 비말 그래서 저게 그 건축 그 계획한 그 계획자의 의도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간이 뭐 변해서 뭐 또 나름 뭐 제가 또 썰을 풀었죠. 철학을 네. 얘기하죠. 그런 철학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어떤 그런 것들의 변화를 갖다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중요한 장치라고. 타다오 안도도 성공하지 못한 걸 저희가 해낸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타다오 안도가 빛의 교회를 설계를 하고 거기 보면 인면에 십자가가 네, 있어요. 가장 난 가봤어 심지어. 네, 저도 가서 확인했는데 원래 타다오는 거기 유리를 끼길 원하지 않았어요. 바람 통하고 빛도 저도 다 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사용자들이 아니 비가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고 벌레도 들어오고 그래서 유리를 다 꼈거든요. 잘 안 보이지만 맞아요. 유리가 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안도 타다오는 빛의 교회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나중에 꼭 다시 가서 몰래 유리 다 깨버릴 뺀다가. 다 빼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행히 김 소장님이 방어를 해서 거기 유리가 없다는 거죠. 아니 실제로도 짜릿해요. 여기 거기 우리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내가 말하는 여기서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 준공식 할 때 큰 셀레모니를 하는데 나는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쫙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딴 데다 하죠. 딴 데로 해가지고. 네. 사실 그 공간은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사람이 몇 명 없을 때 그런 걸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빛의 그 효과라든지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태양이 고도가 바뀌면 이렇게 그 선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멋진 공간인데 사실은 사용자들은 이제 박물관이 개관 안 했을 때 뭐 예식, 결혼 예식 또는 뭐 패션쇼 했어요. 그 콩고 패션 위크 해가지고 네, 그걸로도 활용할 수 거기 있고 런웨이라고 해갖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갖다 그 회랑 밑으로 해갖고 이렇게 쫙 했는데 멋졌을 것 같은데 멋있더라고. 조명까지 다 하고 완전히 하면 뭐 멋졌을 것 같아요. 멋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분들이 이거 우리 박물관만 해가지고는 수익이 안 난다. 가난하다.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식도 해야 되고 축구할 때는 대형 스크린 걸어놓고 축구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 어디다 걸고 이런 요구들이 너무 많았는데 다 얘기를 해줬죠. 이 지금 층고가 5m 이상 되게 높기 때문에 그 벽면에다가 구멍은 뚫려 있어도 스크린을 걸고 프로젝트를 쏘면 이 중정에서 바닥에 의자 놓고서 다 볼 수 있다. 충분히 고려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꾸 면적을 늘리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박물관은 야외 공간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이게 결국은 설계라는 게 내가 직접 경험하든지 간접 경험하든지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그걸 어떤 상상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이 만들어낸 그 상상의 그런 결과물이 정말 많은 사람들, 어떤 한 지역을 바꾸고 어떤 공동체와 어떤 사회와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건물이라는 게 소리를 내고 와서 봐주세요. 스스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나무처럼. 근데 그것이 어떤 생각과 어떤 아이디어 아니면 어떤 상상력으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틀린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좋은 결과물을 갖게 되니까 정말 그런 상상력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그 상상하고 일하는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헛되지 않은 그런 노력이잖아요. 좋은 결과물로 나왔을 때 물론 우리가 항상 좋은 결과로 나오지는 않죠. 뭐 떨어지기도 하고 뭐 낙선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더 아프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더 디테일하게, 더 섬세하게, 정말 더 상상하고 그런 걸 만들어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누가 통계를 냈는데 하루에 한 개씩 병원과 학교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그래도 몇십 년이 걸릴 그런 프로젝트가 아프리카에 쫙 깔려 있다는 뜻이라서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일은 누군가는 가서 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코이카뿐만이 아니고 다른 더 많은 민간 쪽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고 기여도 하고 뭐 이렇게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사실 지금 남아있는 게 아프리카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림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을 잘하려면은요 지역 전문가가 꼭 필요하고 그래야지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사기당하기 그냥 한국보다 더 능해요. 사람들이 사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역 CM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4년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냥 좀 피해가는 거, 뭐 그 정도지.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뭐 다 준다고 해서 거기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렇게 그 악순환이 있는 게 전 세계에서 많은 원조들을 해주는데 그걸 갖다가 일부가 착취를 해요. 뭐 하여튼 또 너무 긴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 정보, 그러니까 지역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이 프로젝트 하면서 감사했던 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싶어서 정림에 현재 없는데 한보람님하고 류한웅님이 있어요. 네. 현상설계 팀이 아니고 CC 설계 때 저하고 같이 셋이서 이 설계를 이제 CC까지 쭉.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백의원 부사장님하고 이 한보람 류한웅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가끔 봐요. 그 연결고리는 콩고 민출과 박물관이에요. 그 프로젝트 하면서 그 인연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뒷얘기도 하고 시공 중간에 사진도 제가 공유했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계한 게 그 먼 데서 지어지고 있다는 거를 눈으로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들 간에 정도 생기게 만든 프로젝트라 사실은 프로젝트는 되게 힘들었어요. 설계가 그 설계비가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지하게 고생했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류의 이야기인데 제가 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프로젝트 비용을 너무 우리 조금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해외 프로젝트로 계산해서 주면 안 돼요. 아프리카라는 곳은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몸으로 때워서 하는 곳인데 너무 단가가 낮다. 그래서 일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어필을 해가지고 그런 걸 높여야지 건축을 떠나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한국인이다. 그리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다 외국이다. 이게 그것도 역시 카테고리와 범주화시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저보다 더 밑에 세대들은 그걸 다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배낭여행 가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한국이들은 나를 규정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나는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여행자일 뿐이야. 노마드적 생각이죠. 노마드. 그리고 그게 더 확장이 되면 좀 더 이제 성숙하면 코스모폴리탄 개념을 갖게 돼요. 세계 시민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전제를 좀 개개인들이 하게 되면 해외 거, 국내 거 이런 구분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여한다는 대전제. 정림 건축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죠. 건강한 공간 환경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한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고 그거는 단독주택을 설계하든 공공청사를 설계하든 기업 사업을 설계하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건물은 도로와 접하고 있잖아요. 4m 우리나라 법규에 의해서 접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만큼 공공성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인적인 건물은 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뭐 회사의 정책적인 방향에서 해외 사업, 해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거 처음부터 다시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모든 프로젝트가 맨 땅에 헤딩이죠.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아 여기 후진 나라니까 안 갈 거야. 뭐 잘 사는 나라 프로젝트는 할 거야. 근데 정림은 사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 프로젝트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한 프로젝트는 다 맞아요.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맞아요. 극빈국, 콩고는 거기에 해당됩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코이카의 설립 정신하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극빈국에서 OECD에서도 잘 사는 나라, 세계 7위, 뭐 10위 이런 국가로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고, 그게 이제 건축에도 들어와서 저도 뭐 김원철인데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라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뭘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걸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더 밑에 젊은 세대 건축가들도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뭐 하나 뭐 덧붙이자면 제3세계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집중하셔가지고 아예 지역 전문가가 되시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전 기회가 있다고 봐요. 어렵고 힘든 땅에다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캐리어가 쌓이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힘들고 또 하기 싫다고 좀 기피하는 그런 쪽에 내가 더 전문성을 갖게 되고 그 지역에 더 전문성을 갖게 되면 제 케이스가 그러니까요. 그런 쪽에 시간을 갖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이런 아프리카 쪽이 있으면은 이렇게 문의가 오고 찾아오고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분명히 될 거예요.